안녕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입니다. 지난 졸리 대표의 부를 향한 핵심 로드맵 강의를 잘 들어보셨나요? 이번에는 부자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 한국이 안타깝죠?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금융 문명이 낳은 결과예요. 금융 문명 때문에 한국이 가장 근면한 나라고 가장 안전한 나라고 가장 좋은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얘기죠. 그래도 신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하고 착한 민족인데 왜 나중에 노년을 어렵게 보낼까? 그겁니다.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융 문명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없었어요. 옆집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은 괜찮겠지. 옆집도 사교육비를 시키니까 나도 사교육비 시키면 되겠지. 옆집도 유학을 보내니까 나도 유학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지.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본 거예요. 가성비를 생각해보지 않은 거죠. 우리 애가 유학 보냈는데 1년에 1억이 들어가는데 5년이면 5억인데 나 같으면 절대 안 보내죠. 5억으로 뭘 할까요? 창업자금을 쓰겠죠. 투자를 해주겠죠. 근데 옆집에서 보내니까 나도 보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처참하죠. 그래서 나중에 노년을 어렵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돈을 안 아까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본주의를 안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자가 돼야지 노동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융교육이 절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면요 약간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부자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창의적인 생각을 못 하게 돼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창업 아이디어를 생각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공부 잘한 게 아까워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거나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공부 못한 아이들은요 그것만 빼놓고는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직업이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그래서 C학점 받은 아이들은 부자가 되고요. A학점 받은 아이들은 C학점 받은 아이 밑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에 목맬 필요 없다. 네 가지죠? 우리가 노후 준비 안 되는 이유, 사교육, 자동차, 그 다음에 보험을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이 뭔지 잘 모릅니다. 생활 습관이죠? 부자처럼 보이지 말아라. 부자가 되라.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라이프를 살을까? 이런 게 한국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부터 이거 끊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대표님 지금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몰랍니까? 했더니요. 이 샤넬백을 사고 나서 이걸 사면 20년 있다가 그 원가를 받을 수가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20년 있다가 원금 받는 게 투자일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기 합리화죠. 이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악담하고 싶지 않지만 굉장히 가난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한국은요 90%의 사람은 가난하지만 10%의 사람들은 부자가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10%는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주식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 금융 마인드가 일본이 꼴찌, 한국이 2등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의 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월등하게 높아요. 2등은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보다도 월등하게 높죠. 그 이유가 뭐죠? 사교육이에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사교육 시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뭐죠? 전염병인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면 안정된 라이프를 살겠지 하는 잘못된 그 마음이죠. 근데 그게 다 모든 사람한테 당연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아이도 불행하게 되고, 나도 불행하게 되고,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이 그래프가 말해줍니다. 당신의 금융 마인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지을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또 뭐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이 없어도 어떻게 그냥 근근히 살다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150까지 산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되죠? 2015년에 태어난 아이는요, 평균적으로 142세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만든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녀가 예를 들어서 150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라이프 스타일 갖고 지금 있는 돈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교육비 당장 끊어야 돼요. 당장 끊어야 되는 겁니다. 미친 짓인 거예요. 미친 겁니다. 근데 아직도 저를 굉장히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얘기하면요, 이제 학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고, 특히 대치동에서 안 좋아할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대치동의 어떤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신기하죠? 자기가 내 말에 동의한대요. 자기가 미안하대요. 학생들한테. 쟤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데 막 학부모가 막 200만 원, 300만 원 쓰는 거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제안도 와요. 그 중에 일부를 우리 펀드에 가입하게 하는 거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런 보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 거에 내 월급의 20%, 30%를 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 결과 온 나라가 가난해지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대신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야 되겠죠. 학교에서 3시면 집에 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잠도 실컷 자고, 그럼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가 돼요. 그거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요새 방역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만들죠? 백신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백신을 맞아야 돼요. 이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게 금융 문맹입니다. 이거는 지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백신이 나오기 힘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져서 부자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걸로 착각해요. 공부 못하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옆집 애가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되죠? 안쓰러워야 돼요. 저는 우리 아이들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 안 합니다. 공부 잘하건 못하건 난 옆집 애라고 생각해요. 주문을 외워요, 옆집 애가. 그러면요, 상관 안 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취직한 거 안 하고. 그리고 우리 애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하겠는데, 우리 애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붙었대요.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근데 떨어졌어요. 수십 번 붙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봐라.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게 경쟁력이에요. 많은 실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인터뷰 떨어질 때마다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속으로. 우리 와이프는 막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저는, 야, 다음에도 또 떨어져야 될 텐데, 또 떨어질 텐데. 정말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그럼 그 아이는요, 엄청나게 강한 아이가 돼요. 근데 한국은 엄마들이 애를 바보로 만들어요. 학원에 데려가고, 다 엄마가 해주려고 그러고, 엄마가 인턴도 구하려고 그러고, 엄마가 그 아이는요,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절대 경쟁력이 없어요. 엄마가 우리 아이를 옆집 애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옆집 애가 공부 잘하면, 저 집 좀 안 됐다. 우리 애는 행복한 아이가 되거든요. 행복한 부자가 되거든요.
그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 부자 돼요. 아이도 부자 되고 온 가족이 부자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은퇴를 못하는 이유죠.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죠. 누군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 스스로는 절대 은퇴를 못한다 그겁니다.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은퇴를 못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준비가 안 돼서 대부분 은퇴하고 나서 잡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취업률이 노인 중에 취업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은퇴를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근데 기회가 있었죠. 근데 기회를 다 버린 거예요. 잘못된 금융 지식 때문에. 그래서 자녀 때문에 20%도 노준비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제가 길거리 가서 찍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갖고요. 유치원 스쿨버스예요. 유치원 애들한테 잠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근데 협박이 먹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애한테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영어 학원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0만 원이래요. 미친 거죠. 그걸로 아이들한테 뭘 해줘요?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걸 학원에 보내는 부모와 그걸 펀드를 사준 부모와의 차이는요, 나중에는 그 아이의 경제력은 완전히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되어 있는 거고 한 사람이 유태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중국은 그 대학생들한테 뭐 할 거냐면 창업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가면 제일 상장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를 조사해 보면 1등이 미국이죠. 2등이 어디죠? 중국이에요. 3등이 어디죠? 이스라엘이에요. 일본은 몇 번째일까요? 못 찾아요. 한국 못 찾아요. 그게 한국의 지금 그 똑똑한 아이들이 다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일했으면은 그 중에 하나가 엄청난 메가 기업이 나올 텐데 한국은 그 생태계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은 무조건 창업하러 가르치죠. 그 결과 무지무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유태인 민족은. 이게 한국 현실이죠. 25%의 사람의 공무원, 그 다음에 대기업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창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창업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그 부자들은 보면 투자를 했고 사교성 좋고 호기심, 도덕성, 긍정적인 사고방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긍정적인 얘기들이에요. 당신이 왜 부자 됐냐 물어보면 나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공부 잘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또 뭐를 가르쳤죠? 도덕성, 근면성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도덕성이 있고 호기심이 많았어요.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국은 밤 11시, 12시까지 학원에 있는 애들은 호기심을 죽이는 교육이거든요. 사지선다형. 똑같은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똑같이 푸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계속 매일매일 자기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하죠. 질문하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 기계가 하는 거를 그대로 한국 사람이 하라고 하는 거를 교육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죠. 수학 좀 못하면 어때요? 어차피 기계가 하는데.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라이프를 살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 4%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룰이에요. 4%가 1년에 내가 필요한 생활비예요. 그러니까 내가 10억이 있으면 4천만 원이 내 1년 생활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6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내일부터 수입이 없다. 그럼 적어도 지금 15억은 있어야 돼요. 15억이 있어야 됩니다. 15억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소비를 하면 안 돼요. 아주 극빈자가 돼야 됩니다. 그 돈을 모을 때까지는요, 투자하기 전까지는 옷을 사면 안 돼요. 옷도 친구가 빌려줍니다. 그 정도 가격이 필요해요. 친구한테 빌려서 입어보다가 안 주면 돼요. 농담이긴 하지만 그 정도의 가격가 필요해요. 제가 그 와이셔츠를 다이소에서 와이셔츠를 팔더라고요.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삽니다, 거기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걸 또 보고 배워갖고요. 우리 애가 대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 가족,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디로 갈까?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무 초년적스럽게 김밥 천국에서 하재요. 그 남은 돈으로 펀드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심했죠. 그래서 야,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좀 비싼 데로 갔습니다. 그거예요. 그 정도 각오가 필요해요. 정말로 부자들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았어요. 홍콩에 아시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왜냐면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돈이 있다고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 게 아니죠. 필요하면 사겠지만. 그 다음에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케아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스토리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사람은 부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그 모토예요. 나를 불편하게 해라.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구를 만드는 걸 생각한 겁니다. 가구는 그냥 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립하면은 싸게 살 수 있죠?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케아를 설립해서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입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재미난 게 많아요.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에 청년한테 선물을 준다 그런 거예요. 선물이 뭐냐니까 슈퍼마켓 쿠폰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엄청 화가 났겠죠. 너 장난치냐고.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해. 이 사람은 나를 왜 이렇게 싫어하지? 근데 젊은 사람이 보니까, 옆에 사람이 보니까 세계에서 네 번째 부자예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준 거예요. 슈퍼마켓 가서 이 쿠폰 쓰고 싸게 산다. 근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는 돈을 안 썼어요. 그게 부자가 되는 기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쓸데없이 소비를 하는 거를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샤넬백을 사는 거를 자기한테 선물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거죠. 빨리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백화점 크레딧 카드 갖고 있는 사람, 차를 외제차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파괴를 빨리빨리 하는 거죠. 자기 부를 파괴하는 거. 자기 부를 웰스 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부의 창출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라이프를 살지 않죠. 그래서 이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복리 다 아시죠? 제가 그 유태인들이 이야기하는 복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신혼여행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혼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 돈으로요,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그겁니다. 나부터 페이해라. 근데 그 이솝우화에 있죠. 이솝우화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있잖아요. 무엇인지 아시죠? 현명한 사람들은 거위를 계속 기르지만 미련한 사람들은 거위를 죽이죠. 근데 한국에서 제가 놀란 게 신혼여행 갈 때 막 10박 11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동안 기르던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학살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만나서, 연인이 만나서 결혼할 때 부자가 돼야 된다. 근데 그거를 왜 여행하는데 다 써버린가요? 제주도 1박 2일로 가시고 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부의 그 창출입니다.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신혼여행 안 가면 어때요? 솔직히 여기 고궁 경복궁 가고 거기서
이게 제가 심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그런 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나 이번에 유럽 갔다. 그렇게 합니다.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리고 일본 여행 많이 하는 거 아니죠. 일본 여행 그렇게 어떤 사람은 50만 원 벌면은 50만 원 다 쓸어가요. 내가 워런 버핏이 얘기했죠. 그 부자가 되는 거는 눈사람을 만드는 거랑 똑같다. 그죠? 눈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죠? 눈덩어리 만들 때까지는 소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서 뭐 아주 부잣집으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 두 명이 만났을 때는 눈사람을 만들 때까지는 신혼여행 가면 안 돼요. 그 돈으로 내 워런 버핏이 얘기할 것처럼 이게 내 종잣돈이다. 이때부터는 이 돈이 일하게 해야 된다. 이건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다. 그죠? 그 생각이 달라지죠? 그러면 여행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아직도 제가 우리 여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몰래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각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혼여행 갈 때 전 가야 되겠다 그러면 2박 3일로 간다든가 아니면 뭐 좀 가까운 데 간다든가 그런 각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찍 시작할 게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메리츠하고 저는 그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캠페인 하고 있는 거예요. UT는 13살부터 하는데 우리는 1살 때부터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 빌리언의 클럽을 만들었어요. 많이 연락이 와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 지금 임신했는데 왔어요. 일단 세상에 나와야 돼요. 왜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를 호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이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돈이 모아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교육비 쓸까요? 안 쓸까요? 엄마가 학원 보내려고 그럴 때 절대로 학원 안 갈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거냐면요.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하는데 주식은 무조건 해야 되고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많은 사람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고 그러죠.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중요한 거 타이밍 맞추려고 하지 마라. 타이밍은 모른다. 그겁니다. 특히 TV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이번 주에 올라갈 주식, 그죠? 그런 거 보면 안 되죠.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 회사인가, 안 버는 회사인가. 이 펀드 매니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론 좋은 주식이지만 그런 주식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대표님, 맞아요. 근데 20년 있다 망하면 어떡하 되죠? 부정적이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20년 있다가 100배 올라갈 주식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20년 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거죠. 좋은 걸 생각해야 되죠. 창업해야 된다 그러면 야 창업해라 그러면 크게 되겠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야 창업하면 망한대. 똑같은 물건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당장 하고 싶죠. 당장 하고 싶죠.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타이밍, 투자와 도박을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절대 주식은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참는 기술이에요. 내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었을 때 내 전 재산에 지금 주식이 1억이 있는데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막 폭락을 해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대부분 그때 팔아요. 걱정이 되니까.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일단 팔자. 그죠?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사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이죠. 항상 fully stay 해야 돼요. fully invested. 그럼 내가 60세 때 찾을 거다. 근데 폭락했나? 더 사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한국 주식시장이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가 4분기라는 게 있죠.
이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부자가 된 겁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연금 펀드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오늘부터는 선물을 앞으로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할 때 물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펀드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태인들이 한 것 중에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굉장히 하나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어떤 라이프를 사느냐. 만약에 조카가 생일이다. 그럼 걔한테 펀드를 선물하세요. 미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 받기가 더 중요해요.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는 선물을 받자. 선물을 펀드나 주식으로 받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카톡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친척들한테. 10살짜리다. 내가 이번에, 공부 잘했어요. 수학이, 아니면 내 생일이에요. 그러면 다 보내는 거예요. 내 생일 축하해주세요. 나 노후 준비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10살짜리 애가 나 노후 준비 도와달라고 할머니가 거기다가 그 돈을 쏩니다. 저희가 그걸 우리 웹사이트에 오시면 펀드 선물 받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 가상 계좌가 이거니까 할머니 나 노후 준비 도와주세요. 그러면 할머니가 너무 이뻐요. 그동안은 장난감 사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10만 원도 쏘고 5만 원도 쏘고 먼치적들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500만 원 정도 거쳐요. 투자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애가 약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냅니다. 뭐 생일이 아닌데도 생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갈 때, 졸업할 때, 뭐 이번에 뭐 무슨 학교에서 무슨 운동했는데 이번에 내가 축구했는데 한 골 넣었어요. 축구해주세요. 노후 준비 도와주세요. 그럼 쏩니다. 그럼 애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얘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걔가 자본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가 학원비 쓰면 엄마 미쳤어? 그걸 왜 학원에다가 100만 원씩 줘? 그걸 투자해야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는 거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지금부터는 함부로 크레딧 카드 주는 거 아닙니다. 신용카드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이들은요, 한국 엄마들은 자꾸 아이들이 돈이 없으면 기죽잖아요. 그래서 기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아이는요, 기가 죽어야 돼요. 기가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 돈이 없으면 자기가 미래에 얼마나 남한테 무시당할 건가. 돈이 없었을 때 그 고통을 미리 깨닫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고통을 깨닫지 않은 아이는요,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굉장히 불행한 라이프가 기다리죠. 엄마가 없었을 때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금수저 중에서. 부모가 돈이 몇백억 있었는데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고 나서 빈털터리가 된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 기가 죽는 교육을 안 받아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만 하고 돈을 벌어보는 걸 못하게 되죠. 이건 제가 저희가 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 매니저 나와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줌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반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부 투자 클럽도 만들었고요. 아이들, 주니어 투자 클럽도 만들었고, 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주부들, 주식 강연, 주식에 투자하는 거, 그리고 배우고 싶은 사람들, 들어오시고요. 그랬더니, 셀러리맨 클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는 그거 하는 거죠. 좋은 바이러스를 뿌려야 되죠. 다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낭비 안 하고, 그리고 노후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평범하지 않고 착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17만 명 좀 넘었어요. 대단하죠? 제가 1년 반 전에 100명 되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버스를 조그만 걸 샀습니다. 또 전국을 다니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에는 그 해변가를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수영만 하지 말고 노후 준비하는 거 가입하게 하고요. 그래서 재밌게 하려고 그래요. 부자가 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파에 오피스를 열었어요. 혹시 뉴스에 보시는지 모르지만 송파에 저희가 이제 내가 생각을 하기에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처럼 그 1층에다가 펀드를 지나가다가 살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봤어요. 근데 일단 렌트가 제일 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막 다니다가 송파에 찾았어요. 드디어 1층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싸지? 딴 데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계약을 그냥 무조건 해버렸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뒤가 그 감옥소예요. 그래, 그거 쌌구나. 근데 그게 주식 투자가 똑같아요. 남이 그 밸류를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 나쁜 짓 한 사람한테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죠? 오히려 딴 데 가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그래서 너무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시다가 발견하시면요, 들어오세요. 그래서 커피도 공짜고, 그리고 그 주위에 노후 준비하는 사람끼리 서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애플 스토어처럼 와서 앱 다운로드 받는 것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라이브로 매주 목요일 날 5시에 라이브로 거기서 강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토픽이 있죠. 요새 최근에 나온 그런 법이 개정됐죠. 그런 주식 투자했을 때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문제라든가 다양한 거를 제가 유튜브로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머리를 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즐겁게 부자가 될까. 저도 부자가 됐고 여러분들도 다 부자가 될 수 있으라고 확신합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영인의 그 자질을 판단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어떤 사람은 매출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익이 중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경영진의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것보다 우선해서.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내가 경영진이 어떤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죠? 근데,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굉장히 알아보기 쉽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이 회사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자회사가 있다 그러면 자회사는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이 회사 친척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하고 동업할 만한 회사인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다 깨끗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깨끗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반영을 이미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주식 가격이 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디스카운트로 거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 한국에 왜 그렇게 그 기업들이 신뢰를 못 받는 이유를 뭘까요? 아무도 주식 투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 투자 안 한다고 그러거나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하니까 기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내가 주식 투자할 때는 한국은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아졌고요, 그동안. 그래서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지배구조가 훨씬 더 옛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숫자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옛날에는 분식을 많이 했죠. 지금은 분식 규모가 굉장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사들이 감옥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조심하게 되고 이제 많이 깨었죠.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큰 벌을 안 받았는데 이제 IMF를 겪으면서 숫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제 한국도 점점 깨끗하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좋게 되는데 한국은 아예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9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발전을 못한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를 얼마큼 우대하느냐. 회사에 따라서 지금 한국 회사 중에서 그렇게 주주들을 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어떤 회사는 만약에 100점 만점에 90점이고 어떤 회사는 50점이고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데 주주를 위하는 정책이 뭐 50점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게 반영이 돼 주식 가격이 굉장히 싼 경우가 있죠. 근데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경영진의 자질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주식을 계속 사오고 있어요. 너무 좋다 보니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 이제 연령대가 좀 50, 60대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공기로만 본인들도 너무 늦고 기다리는 게 힘들다. 난 늦은 것 같아 하시면서 단타를 얘기하시던데 돈을 벌 수 있다는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타를 하겠죠. 근데 그건 연령하고 상관이 없죠. 단타는 절대 부자가 안 돼요. 왜냐하면 도박을 해서 부자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한두 번은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5만 원 주고 샀는데 7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팔으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천재인 줄 알죠. 그죠? 만약에 5만 원, 7만 원 되면 40% 벌었잖아요. 야, 이렇게 돈 벌기가 쉬운가? 도박장이 하나 똑같죠. 근데 그 다음 주식을 샀더니 마이너스 20%가 됐어요. 그러면 또 손절매하라 그래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7만 원에 팔았는데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왜 7만 원을 왜 팔았을까? 또 12만 원 돼요. 진짜 화가 나죠? 15만 원 됩니다. 그러면 이때 또 사야 되겠다. 사요. 다시 또 7만 원이 돼요. 그게 주식 투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 이 주식을 5만 원에 산 이유는 이 회사가 계속 돈을 벌 거고 시가총액은 굉장히 늘어날 거다. 그럼 5만 원짜리가 10년 기다렸더니 50만 원 되더라. 20만 원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주식의 그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비중을 낮추는 거예요. 내 전 재산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주식을 뭐 30%만 한다든가 40%만 한다든가 조절할 필요가 있죠. 근데 한국은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2%도 안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사도 괜찮을 정도의 수준이죠. 그리고 특히 부동산하고 주식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부동산이잖아요.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부동산을 반드시 가져야 될까?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거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금 월세입니다. 근데요, 월세가 너무 싸요. 집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월세를 내는 거는 사람들은 이거는 길거리 버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집을 사면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것도 금융 문맹이구나.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느니 월세가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그러면 50만 원이 훨씬 싼 거죠. 근데 5억을 사람 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질 줄 알아야 돼요. 렌트가 싼가? 집을 사는 게 싼가? 제가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렌트로 살았죠. 근데, 미국의 부동산이 폭락을 해갖고,
렌트 사는 게 더 비싼 적이 있었어요. 아무도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더 싸요. 저 그때 샀어요. 근데 한국은 무조건 공식이죠. 부동산 먼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돼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쟁인데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인데 집을 샀어요, 덜컥. 근데 집을 사면 어떻게 되죠?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야 되죠. 근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집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버는 거 전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죠. 무조건 위험하죠. 근데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에요? 일하지 않는 돈이에요? 일하지 않는 돈이죠. 여러분들 부동산을 30년 전에 50평짜리 집을 샀는데 30년 기다리니까 200평 돼요? 안 되죠. 50평짜리 집 그대로 있습니다.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동산 얘기할까요? 오랜 30년 동안 투자했더니 부동산이 5배 오른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주식은 뭐죠? 만약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잘 골랐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매출액이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매출액이 증가하죠. 그 시가총액이 따라가죠. 그래서 삼성전자 30년 전에 샀으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노후 준비 다 된 거죠. 그 확장성이 중요한 겁니다. 장기로 봤을 때, 30년으로 봤을 때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가야 돼 있어요. 그건 진리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부동산은 투자를 해도 주식에 투자 안 해요. 그 금융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요. 젊은 부부가 와서 집은 무조건 먼저 사야 되지 않아요? 왜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답이 없어요. 계산할 줄 몰라요. 내가 집이 유리한지, 사는 게 유리한지, 전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내가 월세가 유리한지. 한국은 월세가 훨씬 더 유리해요. 대부분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월세가 훨씬 유리하죠. 뭐 지역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지만은 무조건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 돈으로 가지고 내가 월세를 50만 원 하고 나머지 돈으로 기회비용을 가지고 저는 차라리 주식이나 펀드를 하겠어요. 단기적으로는 그 변동성이 있지만 나의 부의 창출은 훨씬 더 유리하죠. 왜냐면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하죠. 부동산은 벌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또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뭐 블록체인에 투자하면 어떨까요? 일하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방향의 가격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한국에 보면 뭐 옵션이라든가 뭐 퓨처라든가 그런 거 많이 투자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건 일하는 돈이 아니고 그런 방향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 옵션이나 그런 퓨처나 그런 거 하는 이유는 대부분 케이스는 그 해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투자 수단으로 삼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세요. 내가 이거를 투자했을 때 이게 일하는 돈인지 일하지 않는 돈인지. 매달 금액이 어떻건 간에 적립식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하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이렇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처럼 위기가 왔을 때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위기가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떨어지면 사겠다 하잖아요. 진짜 떨어지면 못 사요. 겁이 나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또 하나는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투자할 거다. 그럼 30년 동안 내 월급의 10%다. 20%다.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대표님 아까 한국 주식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한국 주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 생각이 좀 틀린데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미국 주식은 그동안 30년 동안 꾸준히 올라갔지 않느냐. 근데 한국 주식은 너무나 그동안 안 움직였다.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안 움직이기 유리하죠. 저는 그래서 한국 주식을 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나는 미국 주식에도 좀 관심이 있어. 그러면 내 전체 재산 중에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 미국 주식을 뭐 20% 갖고 있는다든가 30% 갖고 있는다든가 그런 건 뭐 얼마든지 좋죠. 근데 과거에 그렇게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동의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왜 쌀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사도 안 사. 한국 사람 중에서 한국 주식 안 사잖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퇴직연금도 안 사요. 국민연금도 해외 투자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중에서 주식 투자하라 그러면 나 망한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좋은 시장이 어디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러니까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주식 주위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미국에서도 우리 펀드 매니저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돈 번다. 경제학자들은 항상 뭐 위기가 온다. 이번 위기는 다르다. 저번째 위기는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 코로나는 완전히 틀리다. 한 명도 안 맞았죠. 그때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어디 갔죠? 그잖아요. 전 1300까지 떨어졌을 때 난리가 났어요. 900까지 떨어질 거다. 뭐 그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1300이 될지 1500이 될지 2000이 될지.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의 가치는 올라간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300이 됐을 때 영리한 사람들은 와우, 바잉 찬스라고 얘기해요. 박앤세일이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침울해요. 그죠?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그동안 쭉 올랐는데 야, 나는 미국 주식 사는 것보다 한국 주식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안 오르는 거 사야 되겠죠. 근데 안 오르는 이유가 뭘까? 기업의 가치가 나빠서 그랬을까요? 한국 기업은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안 사기 때문에 싼 거예요. 저는 이럴 때 모을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죠. 결국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주식의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0년 동안도 그게 100년 동안 맞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면 주식 가격은 거기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매출액이 계속 올라가는데 주식 가격이 마이너스다. 그럴 때는 엄청난 바잉 찬스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는지, 그 다음에 이 회사의 건전한 재정 상태가 어떤지, 뭐 이익이 늘어나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시장을 보지 말고 회사를 봐야죠.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기본 투자 원칙을 잘 따른다면 졸리 대표의 설명처럼 부를 향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모두 부자 되는 하루 되세요. 카이로스 북클럽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